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홍관희 교수의 그 안보 TV 두 번째 시간 네,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나오십니다. 네. 우리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홍관희 안보 TV라는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냥 뭐 매일매일 하시는 겁니까? 그게 뭐 거의 매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꼭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 이슈에 따라서 물론 이제 걸을 때도 있습니다. 건너뛸 때도 있고요. 네. 여기 우리 그 교수님 양력을 보시면은 미국 조지아대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이 통일연구원 안보연구실장, 지금 고려대 북한학 교수, 제한군인의 안보문제연구소장, 성균관대 지금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시큐리티, 안보가 전공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공부를 해오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보 전문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홍관희 유튜브에서 홍관희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홍관희 안보 TV 제목이 홍관희 안보 TV니까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도 좀 구독자도 좀 많이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안보 관련해가지고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하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예, 좋습니다. 정부에서 그 교육을 원래 예전에는 그 교육을 조직적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안보 교육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냥 각자 정보를 알아야 되고 이리저리 막 그냥 이제 찾아서 막 뭐 각자 도생이라고 할까요? 말을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데 뭐 이 홍관희 그 안보 TV는 뭐 또 매일매일 뭐 새로운 거 들어 올라가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또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누르시고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보니까는 그 남북철도 가짜 착공식에 가짜 착공식은 뭡니까? 남북철도 가짜 착공식에 철새 7억을 쓰겠다는 문정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문화일보에 어제 날짜로 나온 사설인데 이게 원래 남북철도 도로 사업이 제재에 걸립니다. 걸립니다. 네, 걸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착공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쉽지 않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7억을 돈을 들여서. 그럼 원래 이 본 공사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착공식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착공식이나 그냥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 같은데 그 돈이 7억이나 들어가는데 혈세가 그런 세레모니 일종의 세레모니거든요. 그냥 쇼지 쇼. 그러니까 가짜 착공식이다 이거지. 착공이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공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착공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착수나 해본다는 의미다. 이러니까 가짜 착공식이라는. 이게 쇼킹하네요. 쇼킹한 뉴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걸 너무 해가지고 이 신뢰가 거의 상실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신문을 일부러 그냥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지금 여기 전용기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지도자가 말 신뢰를 잃으면 곤란하다. 이런 이제 큰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가짜 착공식도 이제 그런 같은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저희는 웃기는 게 가짜 뉴스 생산지도 지금 진원지도 청와대고 뭐 가짜 착공식도 청와대에서 하고 지금 전부 다 이 청와대가 가짜하고 지금 연결이 그러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갈 때 미국으로 LA 안 걸치고 체코로 가길래 왜 가나 했다가 처음에는 뭐 원전 세일즈하러 간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연료 보급받으러 간다 했다가 아니 그 나중에 폭스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는 미국 그 대통령 전용기가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재에 걸려가지고 미국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금 저 아르헨티나로 갔다는 게 지금 나오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 아니고 그렇죠. 그게 지금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고 여기도 이 신문에서도 이제 그 전용기 논설위원이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도 지금 경제가 호조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표현. 여기 지금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이게 지금 경제가 나빠진 핵심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90%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교황도 방북할 것처럼 확신하는 것처럼 얘기했죠. 좀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황이. 그 다음에 가장 큰 말바꾸기 아니면은 신뢰가 떨어진 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걸 청와대 특별보좌관이 안보보좌관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워싱턴에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입으로 그럼 발표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까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김정은이가 뭐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비핵화는 뭐 한 달째도 못 나가고. 아니 그 북한에서는 우리는 비핵화 한다고 한 적 없다고. 그렇지 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누굴 믿어야 되느냐,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믿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는 이때까지 비핵화한다고 한 번도 한 적 없고 계속 핵개발했고 걔들은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쪽으로 가서 그런 거지 거짓말 안 하고 일관성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웃깁니다. 이거 어쩌다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래 돼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북한에서 김정은이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한 걸로 뭐 문서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 내 비핵화를 넘어서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첨단 무기에 있는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이것까지 다 비핵화라.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실현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억지 주장이에요. 자기네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청와대가 이 전대협이라 해가지고 그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수업 1년에 1시간도 안 들어가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청와대 뭐 수석부터 해가지고 행정관들 그 500명이래요. 그런 애들 밥 주려고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500명씩 지금 늘렸다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뭐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물론 역대 정부도 조금씩 말 바꾸기도 있었고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미안하거나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진솔하게 그런 태도가 없고 계속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게 드러나면 또 다른 걸로 그걸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까 이게 왜 이럴까 심리적으로 혹시 옛날에 그 무슨 운동권 습성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그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그 풍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주의 혁명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그런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정신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가? 거기에 특히 이제 법치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정신이 좀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게 원인이 아닌가.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한번 나름대로 꼽아봤는데 그게 첫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국제공산당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게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뭐 테러든 뭐든 암살이든 뭐 온갖 것을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다가 서명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법치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 법 위에 뭐 무슨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제공산주의나 이런 건 다 붕괴됐으니까 뭐 설마 그것까지 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법치가 너무 부족하고 이 진솔한 태도가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자기들도 부지부식간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걸 빨리 고쳐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가보안법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데 저 국가보안법 저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 되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국법법 폐지하니까는 그 어느 분이 그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 국법법이 폐지가 되면은 국보 그 대한민국 보물 있잖아요. 그 국보를 어떻게 지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보법 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보를 지키는 법인 줄 알고 뭐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들한테 아무 뭐 저기 그 지장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테러범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북한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그게 사실 해당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국보법을 없애려고 하는 그렇지. 그게 참 의문이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대한민국 위협하는 그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데 아주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국정 운영 능력이 거의 지금 제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걸 보고 이거를 능력에 맞춰서 책도 좀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이걸 오픈해가지고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정신이 좀 부족하고 젊었을 때 그 좁은 사고 거기에 너무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는 건 엄청나게 상호 의존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고 모든 나라가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무역에서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국가의 그 부를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반미라든지 뭐 제국주의라든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보면 그건 잘못된 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건 아주 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매력을 인정하고 장점을 받아들여야지 자본주의가 모순이 있다든가 이게 막스주의가 하는 그런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고 재벌이라는 그 대기업이 우리 국가 건설,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층이 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점을 살려줘야지 그 반재벌 정서로 해가지고 자꾸 그거를 누르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기업 활동할 의욕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지금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뭐 증권거래소인지 한국 거래소래요. 거래소가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뭐 규정위반이다 해가지고 여차하면 퇴출될 수 있다. 퇴출된다는 거는 뭐 증권거래나 이런 뭐 각종 거래들이 이 국제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국 거래소가 퇴출되면은 그러면 이게 환차익을 노리고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그런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다. 그럴 가능성이 뭐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 메이저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나오진 않고 그 인터넷 신문에만 지금 조그맣게 나왔던데 이 사실은 그게 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 그걸 보고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그 석탄 반입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을 끌고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관리가 뭐 냉면이 목에 넘어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참 매도를 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은근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그 좀 투자를 명목으로 좀
끌어보려고 빨아들여 보려고 하는 수작인데 사실 인질로 잡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걸 알고 전화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직접 전화했죠. 직접 전화해서 각 기업마다 은행마다 어떤 경우에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 근데 경고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다른 나라 같으면 바로 제재 가는데 그래도 우방이고 동맹국이니까 한번 경고를 보내서 조심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 방위비 주둔비 협상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조금 올려달라는 물론 이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올려달라. 트럼프 행정부는 50%만 올려달라. 근데 그게 50%라는 게 한 4, 5천억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협상을 좀 긍정적으로 해서 조금 깎아가지고 타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그냥 정면을 거부하게 되면 협상이 결렬되면 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안보를 많이 핵심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비협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거래소 같은 거에 거래소,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 좀. 그러니까 이거 삐딱하게 나오니까 한국 거래소 이렇게 그 제재하겠다 하고 이러면 그러면 주한미군 빠져나가면은 뭐 저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존립이 경제뿐만 아니라 존립이 어려워요. 이건 뭐 자주 국방을 외쳐서 할 단계가 아니고 이 국제사회에서 자주 국방하는 나라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맹을 중시하고 귀하게 생각해야지 왜 외국하고 의존하느냐?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운동권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머리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다 해야 된다. 뭐 우리 손으로 다 하겠다 이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리온 헬기, 국산 헬기라 하지만은 엔진은 미국 겁니다. 그렇죠. 상전 장비도 미국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저기 T-50 그 FA-50 그 경전 투기 엔진 미국 거고. 그 저기 우리가 65% 정도는 우리가 만들었고 나머지 35%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다 미국 겁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에 저기 함정이 들어가는 엔진들 그 다 GE의 가스터빈 엔진 갖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그런 장비들이 안 들어오면은 한국의 국방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국제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상호 의존이 그냥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걸 무역이라든가 협조를 통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뭐 GPS도 그렇고 미군의 군사용 GPS를 우리나라가 쓰고 있으니까는 쓰고 있는데 그 뭐 미군하고 협조 안 하겠다면 한국 전쟁 안 하겠다는 바로 그거 안 보고 그냥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상당히 좀 바본 것 같고 사실 저기 만약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은 얼마 우리가 10조 줄 테니까 항공모함 전단 한반도로 옮기면 다 돈 줄게. 흔쾌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10조. 그리고 그럼요. 그 미국의 첨단 장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그 기술 전술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전, 그때만 해도 일본과 우리가 해군력이나 이런 게 비슷했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지속적으로 계속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SM-3라고 그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사드 말고 또 SM-3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500km짜리.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 노무현 정부 때. 왜 과도하게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뭐였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이 국방력이 저하되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럼 이제 지금 일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 국방력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미군이 어떤 상황 변동에 의해서 미군이 철군한다거나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독도를 방어하기 어렵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SM-3 미사일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버전 2는요. 미국하고 공동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거리가 뭐 그 미사일 요격 사거리가 뭐 1200km까지 늘어난다 하는데
아니 어쨌든 미국하고 같이 그런 걸 그렇죠. 공동으로 개발하기 네. 시작하면은 우리 기술이 늘어나는, 우리가 발전하는 거. 그럼 그 기술 가지고 또 다른 데 그렇죠. 파생해가지고 네.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애들이 이거 저기 정치하니까는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총 2조가 좀 안 돼요. 그거를 거의 반씩 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조가 조금 안 되는 9,600억 원. 그래서 이제 거의 50%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좀 더 내달라는 거거든. 근데 그 방위비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이제 이 교육을 안 하니까 의도적으로든지 뭔지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력비하고 구분이 된다. 전력비는 미군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보유하는 전투기라든지 무슨 뭐 탱크라든지 이런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훨씬 어마어마해요. 그죠. 이거는 뭐 150억 불, 200억 불, 300억 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말하면 뭐 조가 몇십 조도 하는 거거든. 그거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는 방위비 주둔 비용은 2조가 안 되는 비용, 2조 원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아파트 막사 미군이 쓰는 거. 그리고 카투샤 같은 미군 부대에 쓰는 우리나라 한국인 인건비. 인건비. 그게 한 40% 돼요. 그럼 그건 다 우리나라 경제로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돈이 다 풀어지는 거 다 아니에요? 풀어지는 인건비로 그렇죠. 청출되는 고용 거고. 청출되는 거고. 그리고 뭐 부식이라든지 뭐든지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사들이면 우리나라 뭐 그렇죠. 주유소나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중에 뭐 한국, 일본을 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나라 국방비를 늘려라, 너희들이. 그러면서 한국이 부담하는 이 주둔비는 푼돈이라는 말을 썼죠. 푼돈. 너트라고 푼돈을 썼는데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한국인 대학생이 그건 오해가 있다고 뭐 정식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푼돈이라는 말을 쓴 거는 미군이 제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 비용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거에 비하면은 그 1조 원은 그거는 사실 푼돈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은 좀 우리 미국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반미 운동 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동맹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럼 미국도 우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동맹이라는 게 아주 친한 친구인데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하고 신뢰를 가져야지 한쪽에서 자꾸 오해를 하고 제국주의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북관계를 방해하려고 자꾸 끼어든다. 인권 얘기하니까 또 인권 가지고 또 핵이 안 풀리니까 인권 가지고 북한을 이걸 압박을 하려고 그런다. 인권은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정책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그걸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은 야 저기 돈 달라고 하니까 야 돈 왕창 주고 그 항공모함 우리 쪽으로 옮겨라. 야 너희 저 일본에 있는 것들 우리 쪽으로 갖다 놔. 우리가 다 돈 대줄게. 그래 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저 환율을 조작하든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딴 데서 또 왕창 챙기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으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이 확고한 신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서도 전략적 지혜까지 겸비한 경륜이 뛰어난 분이죠. 오죽하면 그 한미동맹 안 해주려고 하니까 한미동맹 안 해주면 우리가 북진 독단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진격하겠다.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위협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그 미국에서는 저 양반은 한다면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공 그래서 해준 거예요. 2만 5천인가 2만 7천 명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2억 불 무상 원정 2억 불 내놔라 해가지고 네. 받아들이고 네. 20개 사다 무장할 수 있는 무기 내놔라. 그렇죠.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하라. 네. 그래서 세 개 다 관철시킨 거예요. 관철시켰죠. 네. 야,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셨다고 하면은 네. 저거는 우리 지금 54조를 일자리 기금으로 풀었는데 일자리가 3,000개 생겼다고 하는데 네. 야, 그거 뭐 1조, 2조 그래서 코끼리 비슷해지니까 그렇죠. 던져주죠. 예. 네. 던져주고 결단이 필요하다. 예. 네. 그 국민들은 좀 협상을 통해서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깎더라도 그래도 타결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 국민들은 방위 분담금 하니까 뭐 한 20조 내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2조입니다, 2조. 2조인데 우리가 9,600억 내다가 미국에서 좀 더 올리라 해가지고 지금 1조 3천억까지 내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뭐 그렇죠. 주면 되는 거 제가 같았으면 그냥 다 주겠습니다. 다 주고 우리 환율 조작을 하든지 딴 데서 그냥 왕창창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무역이 한국 제품에다가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계속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미국에 못 들어오게 틀어막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오면서 중국에 돈 갖다 주고 또 북한에다가 퍼주고 이러니까는 밑으로 그렇죠. 돈줄을 차단시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이 1조 원 정도, 그래서 1조냐 2조냐 1조 5천억이냐 지금 하는 거고 올해 고용 창출한다고 해서 소모한 게 54조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제공하는 전력 비용은 200조 내지 300조 이렇게 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1조가 방위비 분담이고 미국이 미국 돈으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200조 원, 300조 원까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방위비 분담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타결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조금 양보 아니고 그냥 그렇죠. 왕창 주고 우리는 너희들이 중국한테 400조 연간 400조 3,750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거를 그거 우리 달라. 우리 주면은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미국 무기 왕창 사고 미국 해외 가서 사고 그렇죠. 해가지고 경제 개발 해가지고 그 막대한 군사력을 갖다 중국 코앞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제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정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어서 토요일마다 뭐 태극기 집회도 열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보 걱정하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요즘 그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용기 있게 대통령의 그 월권 행위, 그 탄핵 소유가 된다. 탄핵 소유가 된다 해서 뭐 대검에 고발하는 이런 사태도 있고 탄핵도 그 여적죄로도 고발하고 뭐 이런 그 용기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대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용기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그 시민 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어서 하여튼 참 모두가 하여튼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겠다는 것이니까 정부가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 가지고 애국심이라는 거를 잊어먹고 있었는데 다시 애국심이 이제 뭔지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모르면은 무식하면 나라 뺏기는구나 사기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씩 이제 토양이 갖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억지로 그냥 그때는 그냥 도입을 한 거죠. 그냥 우리는 공짜로 얻었는데 공짜로 얻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노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오늘 또 좋은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어떻게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 글로벌 디펜스 아주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앞으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앞으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